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태프북입니다. 취업 생존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전산 회계 2급 기출 95의 이론 A형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가 누워있는데 동물원에서는 이런 사자, 호랑이, 동물들도 유형자산입니다. 황칠나무 절단기 이제 유형자산 구입할 경우 설치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학습입니다. 유형자산은 뭘까요? 첫 번째로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컴퓨터, 건물 이렇게 보여야 되고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사용합니다. 뭔가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리고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오래 쓰잖아요. 컴퓨터, 자동차, 건물 보면 1년 이상 쓰잖아요. 자, 그러면 유형 자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건설용 장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자동차, 비품, 컴퓨터 이런 것들 모두 유형 자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은 구입 원가, 얼마를 주고 사왔나, 1,000원을 주고 사왔으면 1,000원, 100만원을 주고 사왔으면 100만원. 이런 구입 원가가 바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하지만 얼마를 줬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취득 원가를 정할까요? 예를 들면 현물 출자, 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전 외에 토지, 건물 등을 출자할 경우, 그 다음에 증여, 서면에 의해서 무상계약으로 어떤 사람이 건물을 1억짜리 건물을 증여할 경우, 그 다음에 공짜로 취득한 경우, 이때는 얼마 주고 사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공정, 시장 가치로 이제 그 유형 자산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시장에서 얼마에 파는가 이걸로 그 원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이것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해지는데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장치 같은 경우 이제 공장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제 가동할 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필요한 그 비용을 썼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예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빨간색으로 된 거 2번, 3번, 9번 이게 나왔는데요. 일단 한번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를 준비할 때 그 비용 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이제 공장으로 운송하고 그런 취급했던 비용, 그것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 그리고 네 번째로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줬다면 이것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채 매입 손실, 어쩔 수 없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할 경우에 이제 매입한 금액과 그 평가한 현재 가치를 그 차액, 그것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유형자산을 이제 구입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만약 샀다고 하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그것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그런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취득 직전 관련된 제세 공과금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복구 원가 기계장치가 이제 오래되어서 그래서 뭐 20년이라고 하면 15년이라고 하면 그 후에 그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제거 해체비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동 여부 시험 원가. 기계장치를 사왔는데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시험 원가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때 생산된 재화, 시험할 때 생산했던 그 시제품 있잖아요. 그거는 순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취득 후의 원가가 뭘까요? 취득 후의 원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본적 지출, 두 번째가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결론적으로는 자산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생산 능력을 증대를 가져왔거나 아니면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었거나 3년에서 뭐 4년으로 아니면 상당한 원가 절감이 있었던가 아니면 품질이 향상되었던가 이럴 때 썼던 비용들은 자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증축, 건축 면적이 뭐 100에서 200으로 늘어났던가 아니면 개축, 같은 규모이지만 새롭게 개량한 건축물, 증설, 더 늘려가지고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렇게 자산, 유형 자산에 플러스 되는 비용을 써서 플러스가 되었다면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거, 비용이 들어도 현상만 유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능률 유지 차원인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유리를 교환한 경우, 저희 같은 동료가 제주도 516도로를 그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유리창이 하도 안 보이니까 와이프로 이제 용액이 나오게 한 다음에 와이프로 닦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 뒤따라오는 오토바이에 뿌려져 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차를 세워라고 해서 엄청 열받아 가지고 자동차 유리를 헬멧으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나중에 이제 수리를 하게 됐는데 그 수리 비용 이거는 유리가 있어야 되는데 유리를 교환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리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 벽의 도색, 색깔만 바꾸는 거는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다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까 한번 살펴봤잖아요. 1번 취득 시 발생한 설치비 취득 때 발생한 설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 수선비 취득 후 원가 중에 자본적 지출은 이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현상만 유지하는 그런 수선비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3번 보면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운전비. 됐는지 안 되는지 시운전한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보기 네 번째,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예를 들면 기계장치를 이제 공장으로 이동할 때 그런 운반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유형자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 상태표인데요. 제51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나타낸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산에는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있는데요. 1년 안에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 다 유동자산이고 1년 안에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는 것, 1년 이상 돼야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비유동자산인데요. 유형자산은 이렇게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비유동자산이 171조인데 삼성전자의 유형자산이 119조.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런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런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49기, 50기, 51기 이렇게 연수가 지남에 따라 111, 115, 119 그만큼 유형자산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